저 지난달에 귀국했습니다. 영주 귀국. 네, 캐나다 생활 20년 정리하고요. 들어왔고, 제가 아메이를 시작한 이유가 그것이었고, 한국을 돌아오니까 너무 좋네요. 제가 아까 인사드릴 이렇게 했죠.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게 여성 호르몬이 나오면서 자꾸 이게 이렇게 돼요. 예. 제가 나이가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따 이 꽃은 가장 리액션이 좋으신 분에게 전달해드리고 가도록 하고요. 제가 국적은 캐나다인데요. 영어 참 못합니다. 그리고 한국말 굉장히 잘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아메이를 이렇게 미팅장이나 스폰서 이렇게 배운 게 아니고요. 혼자 했어요, 그냥. 그래서 굉장히 거칠어요. 이게 벌써 분위기 나오죠? 거친 분위기가 나오죠? 고왔던 얼굴이 이렇게 됐어요. 굉장히 거칠게 아메이를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태권도장 다녀서 태권도를 배운 게 아니고요. 동네에서 패싸움 하면서 싸움을 배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엄청난 시스템을 갖춘 그룹에 와서 제가 과연 뭘 성공했다고 제가 말씀을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필드에서 했던 경험을 그냥 여러분에게 좀 전해드리면,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저런 아메이도 있겠구나. 저런 시각도 있겠구나. 그것 자체가 이제 전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에 제가 겪었던 이야기,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몸으로 부딪히면서 했던 아메이, 한국이 아닌 캐나다란 곳에서 했던 아메이를, 좀 진솔하게, 저는 굉장히 진솔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좀 거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요. 때로는 19금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요. 저는 자유인이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하지 말래도 하겠습니다. 저는 전직 한국에서 괜찮은 증권사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돈도 많이 벌어봤고요. 돈 버는 게 가장 쉽다라고 말을 흔히 하고 다녔어요. 클릭 몇 번 하면 돈을 몇백씩 벌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기사 딸린 차가 있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 모든 것을 IMF라는 거 한 방에 다 날렸습니다. 한 방에.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 증권기에 없었으니까 모르시겠지만, 증권업계 직원들에게 IMF는 정말 재앙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삼성동에 있는 아파트도 팔고, 갖고 있는 모든 주식은 다 휴지에 팔고, 다 팔았어요. 다 팔고 제가 결정한 건 뭐냐면, 다시는 한국을 돌아오지 말아야 되겠다. 자신이 없어졌어요. 그렇게까지 자신이 있던 그게 내가 잘못이 아닌 아무 잘못도 없이 그냥 모든 걸 다 날리고 나니까 정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내 삶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저것 정리해가지고 아주 조금 남은 돈, 그 당시 돈으로 한 3억 5천 정도 됩니다. 제가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아시겠죠? 그걸 가지고 캐나다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열심히 살면 될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거기서는 무능력자였어요. 일단 언어가 안 되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기술은 써먹을 데가 없었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총각이었지만, 그때는 이미 이제 제가 아내도 있고, 저를 굉장히 닮아서 좀 맨날 미안해하는 아들도 하나 있거든요. 아니, 이 반응은 뭡니까? 이해하신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미안해한, 평생 제가 빚을 진 거죠, 걔한테는. 그 아들이요, 벌써 지금 대학을 들어갔어요. 엄마 아빠가 아메이 한다고 바빠서 챙겨주지 못했는데, 혼자 어쨌든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도 캐나다에서 제일 좋은 대학 상대를 들어갔고요. 걔를 기숙사에 넣고, 아내랑 저는 손잡고 이제 편도 끊어서 이제 한국을 들어온 거예요, 지난달에.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는 새로운 삶이었으니까요. 한국에서 내가 뭘 해도 다 띄고, 계급장 다 띄고요. 거기에 맞춰 살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최저임금 일. 남의 세탁소에서 빨래 접는 일. 빨래하고, 빨래해가지고,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하는 일. 근데요, 그 세탁소라는 게 드라이 클리닝이 아니에요, 우아한. 그냥 빨래방이에요. 그 빨래방은 캐나다에서도 집에 세탁기가 없는 빈민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나다 빈민층들을 대상으로 그걸 대신 빨아주는 걸 한 거예요. 불과 3달 전에 난 지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몇 달 만에 남의 백인 거지들 빨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재밌었어요, 처음에는요. 새로운 경험이니까. 재밌다. 역시 사람은 땀을 흘려야 돼. 뭐 이러면서 살았는데요. 조만간 이 현실이 다가온 거죠. 그 수익 갖고는 우리 집 생활이 안 돼요. 최저임금이니까 얼마겠어요. 그죠? 시간당 여기 돈으로 한 7,000원? 6,000원? 그럼 10시간이라면 6만원, 7만원인데 한 달 내내 나가서 일한다고 쳐도요. 200만원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집 그 당시에 월세가 150만원이었고요. 차 한 대 굴려야지. 애기 우유값 들어가야지. 우리 먹고 살아야지.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갖고 간 돈은 좀 있었어요. 근데 그건 손을 안 댔어요. 저는 이 경제관념이 좀 빨라가지고 이거는 함부로 쓸 때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요. 계속해서 적자가 나니까 계속 조금씩 빼는 거죠. 이렇게. 그거 갖고 수입이 안 되니까는 밤에는 또 나가서 일식집에 나가서 또 일식집 보조. 새우도 까고 설거지도 하고 캘리포니아로를 배우는 이것도 좀 알고 이걸 다 했었어요. 낮에는 세탁소, 밤에는 일식집 이걸 했어요. 그거 한 2, 3년 하니까요. 내가 이걸 뭐 하러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줄어들어요. 나이는 들어가고 제가 캐나다 간 게 37살 때였습니다. 37살 때였는데 그 당시 제가 이제 40을 넘겼을 때 내가 하고 있는 현 주소는 최저임금 두 탕 뛰는 일, 그 다음에 계속 줄어드는 잔고 이 상태였어요. 그때부터 제가 다 그만뒀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답이 아니다. 도저히. 오케이. 열심히 사는 건 내가 밑바닥 좋아. 다 좋은데 이렇게 살면 거지가 되겠더라고요. 거지가 되면 어떻게? 나는 괜찮아요. 나 혼자는. 근데 이미 처자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 아내는 제가 결혼을 굉장히 늦게 했습니다. 37살에 이 돈 버는 맛에, 노는 맛에, 룸사롱 다니는 맛에 결혼을 안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 아내가 있잖아요. 저는 그건 있어요. 최소한 나한테 모든 걸 베팅한 여자 한 만큼은 내가 행복해주기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 결혼식 때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근데 현실은 남편은 맨날 나가서 밑바닥 일하고 들어오고 생활비는 못 벌어다 주고 냉장고 열어보면은 김치하고 고추장밖에 없고 아들 그 당시에 4살, 5살 이랬는데 뭐 게임기 사달라 그러면 전당포 가가지고 그지 같은 거 사가지고 진짜라고 막 속이고 막 얼마나 구차했는지 몰라 살아가는 게요. 그래도 계속 돈은 줄어들었죠. 또 어머니 아프시다 그러면 한국 가끔 나와야죠. 무슨 결혼식 있다면 또 나와야죠. 돈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엄청 우울하더라고요. 이게 고생은 하겠는데 희망이 있으면 살겠는데요. 고생을 해도 희망이 없으니까 못 살겠어요. 우울해져요.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 교민들 몇 명 아는 사람 만나서 물어보면 원래 이래 사는 게 이래 캐나다에서는 돈 벌 생각하지 마 그냥 먹고 살면 다행이야 60 넘어가면 연금 나오니까 그거 기다리고 살아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고요. 답이 없었어요. 돌아올까 생각했어요. 그때 이미 기반이 다 없어졌어요. 증권계에서 나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이미 몇 년을 공백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살 방법이 없는 거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매일 밤늦게까지 고민을 하고 도대체 뭘 해야 되나. 그때 내 나이가 이미 40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뭔가를 시작하면 평생 할 일을 쇼부를 칠 일을 찾아야 되는데 세탁소 아니고 일식집 주방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이제 새로운 기술을 배워? 40에 새로? 그래서 내가 법무사 공부도 해봤고 법무사도 알아봤고 다 알아봤어요. 회계사도 알아봤고 그쪽은 제가 좀 빠르니까 7년 걸려. 40에 시작해서 7년 동안 학교 다녀서 그래 땄어. 실무 2년 해야 돼. 그리고 내고 사무실 오픈해야 돼. 10년이 넘어야 돈이 되든 말든 하게. 이건 우리 10년 동안 굶어 죽게 생겼더라니까요. 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렇다고 내가 일식집을 차려? 기술이 있어야죠. 못하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정말 무능한 남자였어요. 처자식 딸린 무능한 남자, 중년의 남자. 너무너무 우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 만나지도 않고 그냥 나가서 일하면 잊어먹으니까 일하고 잊어먹다가 또 밤에 들어오면 또 우울해하고 이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맨날 우울해 있으니까 제 아내가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던 터에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분명히 한국에서 증권사 다닐 때 제 친한 후배가 있었어요. 같이 이 밤문화를 같이 즐겼던 제 3년 후배가 있었습니다.
걔가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형, 나 캐나다 갈 일 있어. 가는 김에 만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때 이제 벌써 이제 이민 간 지 6년 차고요. 제 나이가 이미 43살이었어요. 갖고 간 돈도 다 계속 줄어들어가지고요. 이제 잔고도 거의 1,000불 정도, 100만 원밖에 안 남았을 때예요. 그 3억이라는 돈이 계속 적자가 되니까 많이 못 버티겠더라고요. 나는 이제 그때 이제 인생을 정리할 뻔한 상황이었어요. 구차하다 살아가는 게. 이렇게 구차하게 살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사무라이처럼 가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터에 오래간만에 반가운 후배의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6년 전에 떠날 때, 그때 떠날 때 그 친구도 거지가 된 걸 내가 확인했거든요. 거지 된 거 확인하고 나도 거지인 거 확인시켜주고 갔어요. 근데 6년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얘가 왜 캐나다를 놀러 올까? 거지가 6년 만에 잘 살 수가 있나? 뭔가 의아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결국 왔어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얘는 쫄딱 망하고 회사 무너지고 증권 다 날리고 휴지 날려버리고 그때 아메이를 시작을 했어요. 한국에서. 난 몰랐어요. 그리고 6년 뒤에 얘는 한국에서 수석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그리고 아메이 수석 다이아몬드 여행을 캐나다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후배가 저를 보더니 가관인 거예요. 그렇게 웃음 많고 자신만만했던 형이 완전히 다크서클에 우울해 촌스럽게 거지였고 초라한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혔던 거예요. 형, 아메이 해라 여기서.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야, 가뜩이나 구차해서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아메이까지 쪽팔리다. 나 못한다 그런 거.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캐나다 온 김에 누굴 후원하려고 책을 가져왔는데 그 책은 줬대. 근데 표지가 찢어진 책이 하나 있어서 못 줬는데 형 이거라도 봐라. 이렇게. 그래서 저는 찢어진 책, 사업 설명 찢어진 책 한 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떠났습니다. 한국으로. 세탁소에서 어느 날 일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한가한 날이었어요. 그 책이 생각이 나서 그 책을 읽었어요. 첫 표지가 찢어진 그 책. 그거를 딱 읽으면서 덮을 때까지 쉬지 않았어요. 읽으면서 어쩌면 그렇게 이해가 잘 될 수가 있을까요? 수익 구조까지 읽으면서 덮을 때까지 그냥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간절했었나 봐요. 새로운 거에 대한 갈망이 너무 있었나 봐요. 그렇지, 이 말이 맞아, 이 말이 맞아, 이 말이 맞지. 제발 이상한 얘기 나오지 마라. 이상한 얘기 나오면 나 못한다. 계속 그래. 딱 덮는 순간에 피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얘가 한국에서 그렇게, 나 잘 모르죠. 제품도 써본 적 없고 아메이 하자는 얘기 들어본 적도, 어쨌든 나쁜 것 같은 이름이 싫었어요. 이름이 저는요. 난 이름이 너무 싫었어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굉장히 싫었던 건데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딱 덮는 순간에 피가 끓어오르더라니까요. 내가 살 수가 있겠구나. 이런 거였구나. 내가 생각했던 아메이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책을 딱 읽고 나니까 이런 거네? 이거 해볼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그 후배한테 전화 걸었습니다. 야, 내가 너 책 읽어봤는데 내가 이거 해보고 싶다. 여기다가 쇼부를 치고 싶다. 아, 그래? 형 그럼 가입해! 그러더라고. 어떻게 하는 건데? 몰라. 어떻게 전화번호 뒤져가지고 캐나다 무슨 아메이 찾아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어디 가입하고 싶다고 해라. 스폰서, 좋은 스폰서 구해달라 그러래. 영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전화는 걸었어요. 띄엄띄엄 내 설명을 이야기하고 그쪽에서 계속 확인, excuse me 이런 얘기 들어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 스폰서를 원한다. 나는 여기서 아메이를 하고 싶은데 내가 영어가 안 되니까 한국 사람 스폰서를 구합니다. 소개 좀 시켜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쪽에서 알아보고 연락 주겠다 그러고 일주일 뒤에 이메일로 연락이 왔어요.
당신 사는 곳에 한국 사람이 아메이하는 사람이 없다. 대신에 홍콩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다. 그 사람하고 해라. 오케이. 비슷하게 생겼다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사람 전화번호를 제가 이메일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딱 걸어서 그쪽에서 헬로우 하는 순간 알았어요. 걔도 영어를 못한다는 사실을. 걔도 영어 안 되고 나도 영어 안 되는데 영어 안 되는 사람 둘이서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아주 힘든 상황이 벌어졌어요. 정말 어렵게 설명을 해서요. 내 뜻을 전했어요. 나 가입하고 싶은데 스폰서가 필요하다. 너 우리 집에 와서 나 좀 가입 좀 시켜줘라. 아주 어렵게 통화가 돼가지고요. 그 친구가 왔어요. 그리고 저를 약 2시간 반 정도 만에 저를 번호를 만들어줬어요. 대화가 안 되니까 힘들었어요, 정말. 그리고 저한테 회원번호를 북미 아메이 시리얼 넘버 이 번호를 남겨주고 이게 네 번호야. 그리고 떠났어요. 저는 떠나는 그때 알았어요. 다시는 못 볼 거라는 거를. 볼 필요도 없어요. 대화가 안 돼. 나보고 아메이하라는 후배는 알아봐 그러고 떠났고 내 스폰서가 돼줄 사람은 와가지고 가입시켜주고 떠났고 저한테는 이제 찢어진 책 한 권. 그때 카톡이 있습니까? CD가 있습니까? 테이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하고 싶었어요. 내가 살 길이 이거였어요. 내가 이해한 아메이는 내가 살아갈 길이 이거였었어요. 어차피 수고하고 살아가야 될 바라면 그 수고를 난 여기다 하고 싶었어요. 왜? 저는 평생 투자라고 살았잖아요. 수고를 해서 얻을 게 더 크면 좋은 투자잖아요. 근데 내가 했던 수고는 수고를 하는 만큼 내가 가져오지 못하는 수고를 했죠. 그러니까 내가 우울한 거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분명히 수고하겠지만 그 이상을 내가 얻겠더라니까요. 잘 되면. 안 되면 작살인 것이고. 뭐 안 되면 어차피 가면 되는 거니까 저는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기로 이 쇼부를 치기로 제가 마음을 먹고요. 그날 제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책을 보니까 거기서 분명히 2년에서 5년 플랜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다이아몬드가 뭔지는 몰랐지만 다이아몬드가 되면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대충 뭐 자유인이라는 말까지 그 책에 있었어요. 자유롭고 싶었어요, 저는. 여러분 자유라는 단어가 얼마나 멋진 단어입니까? 스스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거잖아요. 모든 것의 시작을 내가 한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멋진 단어입니까? 이 사내대장부한테 자유란 단어는 막 숨이가 뿔 만큼 벅찬 단어였어요. 왜 한 번도 자유로운 적이 없었잖아요. 내가 옛날 증권사 잘 나갈 때도 자유가 없었거든요. 휴가 가서도 계속 시세를 물어봐야 됐고 계속 내 시간이 없었어요. 바빴어요. 남의 돈을 관리하다 보니까 회사 돈을 관리하다 보니까 내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아메이 성공하면 자유롭다는 거예요. 가슴이 설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유롭고 싶다. 근데 과연 다이아몬드라는 걸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얼마의 시간을 잡고 할까? 그래서 그날 제가 계획표를 세웠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왜냐면요. 본능적으로 그걸 느꼈어요. 내가 이거를 빨리 못 끝내면 내가 못 견디겠어요. 그 당시 제 현주소는 43살. 가진 거 은행 잔고 100만 원 미만. 하는 일 최저임금 일. 성격 까탈스럽게 짝이 없는 우울증 환자. 와이프 무능. 애기 어려.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날 도와줄 사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난 아메이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계획표를 세웠습니다. 다이아몬드라는 걸 언제까지 할까? 그때가 2002년 9월 5일이었습니다. 제가 326만 7,125번이라는 번호를 받은 게 2002년도 9월 5일이었어요. 그 친구 떠나가고 제가 계획표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나 오래 못해 이거. 그리고 되는 일이라면 굳이 오래 걸릴 것 같지도 않아. 3년의 쇼부 치자.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2005년 9월 5일 날 나는 다이아몬드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이때 안 되면 때려치기로 했어요. 왜 3년 잡았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2년, 5년 얘기도 있었고, 군대 3년 생각했어요. 군대 3년 동안 하기 싫은 일만 하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대로 하는 걸 하잖아요? 이것도 되게 힘들 것 같았어요, 본능적으로. 진짜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 사람 만나는 거 진짜 싫어했거든요. 전 출근해서 맨날 그 모니터를 보고 일을 했고, 혼자 일을 했지, 사람 만나는 걸 별로 더더구나 저는 구강 구조가 특이해서 그런지 말을 많이 못해요. 말을 하면 입이 아프고요. 말보다는 생각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누워서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철저한 머리형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하질 못해요. 무슨 일이든지 이해가 안 되면 못해요, 제가. 뭐 이렇게 감정적이고 막 흥분파도 아니고요. 굉장히 냉정합니다, 제가.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2005년 9월 5일 날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거꾸로 왔습니다. 거꾸로. 2004년 9월 5일 날은 에메랄드라는 게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 1년 동안 다이아몬드를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2년 뒤에 내가 에메랄드 가려면 어떻게 되지? 앞으로 1년 뒤에 2003년 9월 5일 날 플래티늄이나 루비가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 1년 뒤에 에메랄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1년 뒤에 내가 PTL이나 루비를 가려면 어떻게 되지? 2003년 3월 5일 날 SP라는 게 돼야 되겠더라고요. 거꾸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만히 다시 원이 줄어 보니까 가만있어 봐요. 이제부터 6개월 뒤에 내가 SP가 돼야 돼. 찢어진 책 한 권 가지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잠깐 내려오라 그랬어요. 아이도 데리고 내려오고. 내가 지금까지 이민 와서 6년 동안 열심히 살아봤는데 도저히 이게 답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우연한 기회에 어떤 사업을 하나 이해하게 됐는데 이걸로 내가 인생을 쇼부 칠 거다. 근데 이게 나만 아니고 내 가족을 위한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3년간은 남편이 없다고 생각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꼬맹이 내 아들한테도 아빠 3년 동안 없다. 아빠가 굉장히 바쁠 것 같아. 그리고 한국 어머니한테 전화 걸었어요. 엄마 3년 동안 앞으로 한국 못 나갈 것 같아요. 대신에 3년 뒤에 멋있게 돌아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계백장군 같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선 제가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날 제가 보드를 샀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 사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왜 했냐면, 나 분명히 책 보기 전에는 아메 싫어했었거든요. 몰랐을 때는. 근데 책을 보고 이해가 되니까 하고 싶어졌거든요. 내 주위 사람들 다 아메 이상하게 보고 싫어하는데 내가 얘네들을 이해시키면 누군가는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해시키면. 이 아메이라는 게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이쪽을 볼 때랑 이쪽을 볼 때랑 완전히 달라요. 미운 눈으로 보면 한두 끝도 없이 미운 사업이에요. 뭐 팔아야 되고 부담 주고 막 뭐 이용하는 것 같고 참 그래요. 근데 이쪽을 예쁜 쪽으로 보면요, 이렇게 예쁜 사업이 없어요. 이게 바라보는 아메이는 그대로 있는데요, 내가 어느 시각에서 바라볼 거냐라는 거죠. 그건 마찬가지죠. 의사를 봤을 때 의사의 나쁜 점을 보면 나쁜 직업이에요. 좋은 점을 보면 굉장히 좋은 직업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는 여자 집사님이 밤에 술집을 해.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밤에 술집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교회를 가요. 이건 좋은 것 같아. 똑같은 팩트를 가지고 내가 일로 볼 거냐 일로 볼 거냐 의 차이를 한순간이라는 거죠. 아멘은 늘 그 자리에 있는데 내가 이거를 어느 측면에서 볼 거냐라는 거예요. 이쪽을. 나는 책을 통해서 이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 사람이 하는 짓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지. 많은 사람이 싫어할 만한 그만한 이유의 일들이 있었겠지. 근데 책으로만 보면 이 사업은 정말 멋진 사업인데 나만 제대로 하면 되겠다 생각을 가졌어요. 나만 제대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하겠. 사람들이 싫어하는 아멘 난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나만 제대로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때부터 제가
철저히 이해시키는 작업을 하고 다녔어요. 보드를 사가지고요. 6년 동안 제가 알고 있는, 안다고 친한 사람도 하나도 없고요. 그냥 길 가다가 만나면은 그냥, 안녕하세요 하는 정도? 같이 차 한잔 한 적 없는 사람들. 쭉 적어봤더니 6년 동안 제가 캐나다 살면서 인사하고 지낼 사람이 한 20명 정도. 좋은 퀄리티, 이렇게 레벨 높은 사람들은 없었고요. 다들. 왜냐면 제가 핫발이니까. 20명 정도 명단을 쭉 적어가지고요. 제가 전화를 다 걸었습니다. 교우 주소록 뒤져가지고 전화번호 알고 물어봐서 알고 해가지고 전화를 다 걸어가지고 한번 우리 집에 오십시오. 식사 한번 합시다. 왜요? 내가 좀 따로 긴히 할 얘기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다음 주 화요일 날? 누구는 다음 주 목요일 날? 이렇게 해서 쭉 잡았어요. 그래서 20명의 약속을 다 잡았습니다. 그 사람이 편한 날짜로. 그래서 한 가족씩, 한 사람씩 초대를 해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우리 집에 초대해 가서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나 우연한 기회에 아메이를 갔는데 내가 지금 여기 6년 살아보니 우리 교민들 삶이 너무 답이 없다. 그래서 난 이 사업을 통해서 탈출하고 싶다. 같이 탈출 안 하시겠냐고. 여기서 한번 아무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한번 같이 만들어보지 않겠냐고. 내가 앞장서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20번의 사업 설명을 통해서요. 처음 이 사업 설명 가관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후졌을까요? 책 한 번 읽어보고서 하는 사업 설명이. 근데 8명이 가입을 했어요. 아니, 너 박수 칠거 아니에요. 이 8명이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봤더니요. 전혀 이해 못했어요. 다 무서워서 가입했어요. 너무 거품을 물고 너무 불을 튀기니까 이거 오늘 가입 안 하면 이 집 못 나가겠다 싶은 생각. 너무 무섭게 했나 봐요. 왜냐하면 난 목숨이 달린 일이었어요. 나 이거밖에 모르는데 내가 오늘 너 후원 못하면 난 죽을지도 모르려고. 내 가족 다 큰일 날 수 있다. 이런 생각. 널 놓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거품을 물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하고 했겠죠. 8명을요 이렇게 가입을 시켰어요.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뎁스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한 달이 딱 지났을 때 저는 8명의 프론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이제 사업 설명을 꽤 잘할 수 있게 됐어요. 20번 정도를 하면서. 그리고 그 첫 달에 제가 9월 5일 날 시작했잖아요. 9월 6일 날 제 아내한테 특명을 내렸습니다. 내가 이해한 아메이 사업은 파는 게 아니고 파는 거라면 난 못해. 한 번도 팔아본 적도 없고 누구 부담 준 거 싫어. 근데 그 사람한테 유익한 정보를 주고 그 사람한테 좋은 일이라고 내가 이해시키는 거잖아. 자, 아메이 제품을 쓰는 게 당신한테 왜 좋은지 난 이해시키면 되는 거고, 아메이 사업을 하는 게 당신 인생에 왜 좋을지를 이해시키면 되는 거고, 하겠다 그러면 도와주면 되고, 쓰겠다 그러면 도와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이거야. 근데 문제가 발생했다. 내가 제품을 다 써볼 수가 없다. 애용자 네트워크를 만드는 사업인데 이해해봤더니 애용자 네트워크가 생겨야 꾸준하게 이 사람들이 소비를 발생하고 반복 구매를 통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고 평생의 어떤 이런 자유가 올 텐데, 애용자 네트워크를 만들려면 내가 먼저 애용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 여보. 나 6개월 뒤에 SP 하는 걸 가야 돼. 제품 주방 세제 떨어지면 한 달 뒤에 사고, 세탁 세제 떨어지면 2달 뒤에 사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다. 전 제품을 당신이 다 써봐라 그랬어요. 내가 다 못 써보니까 화장품이니 뭐니 전 제품을 다 구입하라 그랬어요. 돈 달래요. 너무 신난데. 6년 동안 그렇게 돈을 못 쓰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너무 신난. 그래서 제가 돈 없어. 우리 마이너스 통장이란 거 한번 해보자. 아재 돌아갈 다리를 끊어버리자. 그래서 제 아내가 9월 6일 날 질러요. 첫 번째 주문을 합니다. 얼마치를? 한국 돈으로 약 400만 원어치를 주문합니다. 저는요, 첫 달에 12% 했어요. 제 아메 인생에 369는 아예 없습니다. 가입한 그달 저는 자가 소비를 위해서 전 제품을 400만 원어치를 샀고요.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이거 쓰다가, 제품 바꿔 쓰다가 시간 보내는 거 너무, 그건 바보짓 같았어요. 성공을 한다며. 그럼 빨리 하는 게 낫잖아.
굳이 요가 잔돈 아끼려고 늦추면 더 바보 아닌가? 이런 생각이죠. 큰 계약이 있어. 비행기 타고 가면 계약을 맺을 건데 비행기 타고 가서 버스 타고 가면 계약을 못해. 이건 바보 같은 짓 아닌가요? 제 마인드는 그랬어요. 비록 내가 돈은 없고 가난하지만 성공 도전했잖아. 그러면 빨리 해야지. 뭘 이렇게 머뭇거려 그거를. 그게 제 마인드였어요. 그래서 자가 소비 400만으로 12% 했고요. 저는 한 달이 지났을 때 8명의 프론트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에 이 8명을 대상으로 제가 홈미팅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그거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한국으로 전화 걸었어요. 야, 한 달 지나서 내가 8명 가입시켰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한국에서 그때 카톡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한국 전화가 왔어요. 이제 형, 홈미팅이란 걸 해야 돼. 그게 뭐야? 가르치는 스터디 그룹이야. 공부시켜야 돼. 제품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플랜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가르쳐야 돼. 오케이. 그래서 스터디 그룹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에서 매주 토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 스터디 그룹을 만들기로 하고, 이 8명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부터 우리 집에서 매주 토요일 날 공부하니까 오시라. 다 오시겠대요. 응? 그 다음 이야기 대충 아시겠죠? 그 다음 주에요. 첫 번째 홈미팅을 하는데 저는 긴장이 되잖아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저는 사람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누구 앞에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고요. 말을 많이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들으러 오는 거잖아요. 나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떨리면서 준비를 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너무나 자신이 없어. 오늘 온 사람들이 다시는 안 올 것 같아. 너무 재미가 없고 유익하지가 않아서. 저 얘기 들으려고 내가 이 멀리 차를 타고 왔나? 안 올 것 같아. 두려웠어요. 먹이는 걸로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비빔국수입니다. 총각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요. 비빔국수를 제가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8명이니까 부인까지 해서 대충 한 13명은 오겠다 싶어서 비빔국수를 제가 15인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로 제 아내는 원래 사교적이질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 나가요, 밖을. 얼굴을 서로 민망하고 그러니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빔국수를 준비를 해가지고요. 열몇 개를 쫙 놓고 기다리는데 7시가 됐는데 아무도 안 와. 7시 20분이 돼도 아무도 안 와. 7시 반이 됐는데 아무도 안 와. 우리 와이프가 밖에서 내 눈을 삐쭉 들고 들어온 거예요. 몇 명이나 모였나 본 거. 한 명도 없이 혼자 시뻘게 가지고 제가 앉아있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분위기예요. 제가 1시간 딱 지나서요. 아무도 안 오는구나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미웠어요, 이 사람들이. 약속했잖아요, 오기로. 그러면 와야 되는 거잖아요.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근데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내가 성공시켜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싫었어요. 그들도 성공시키기도 싫었고 나도 하기 싫었어요. 성공이고 나발이고 다 싫어졌어요. 그래서 국수를 제가 그냥 왔다고 생각하고 내가 대신 먹었습니다. 1시간 지나면 퉁퉁 불어요. 그거를 한 그릇 먹고 두 그릇 먹다가 세 그릇째 먹다가 제가 울음이 팍 터져버렸어요. 자존심이 이빠이 상한 거예요. 내가 왜 여기서 이 꼴을 당하고 있는 거지 지금? 내가 왜 저 인간들한테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실없이 됐지? 되지도 않을 사업 붙잡고 내가 왜 이걸 한다 그랬지? 갑자기 제 후배가 미워졌고요. 이 책 다 사기라고 생각했어요. 이 책에 의하면 그렇게 제품 좋고 열심히 하면 다 된다 그러는데 나는 왜 안 돼요? 아무도 안 오잖아요.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사업을 해요? 뭘 하겠어요? 무슨 기적이고 나발이고 뭐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국수를 이렇게 물고 이렇게 흘리면서 울면서 하다가 제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배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때려치겠다고, 이거.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고. 근데요, 그때 전화가 됐으면 그만뒀을 거예요. 후배가 전화를 안 받았어요.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냥 난 또 약속을 했잖아요. 해보겠다고.
허락을 받고 그만둬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난 약속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막 분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진짜 아메이 하다 보면 뭐 다이아몬드 화장하면 사리가 나온다면서요. 제가 그때도 사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날부터 사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줌마 사리 하나 추가요. 그게 거기서 나온 말인 것 같아. 갑자기 생각을 해봤더니요. 괘씸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생각을 바꿨더니 이래서 다 아메이하다 그만두는구나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지? 갑자기 뭔가 번뜩 떠오르는 게 오늘 아무도 안 왔다는 사실.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이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8명한테. 방금 미팅 끝났다고. 너만 안 왔다고 그랬어요. 너만. 아직도 몰라요, 사람들은. 자기만 안 온 줄 알아요. 아, 진짜? 미안해. 뭐 갈라 그랬는데 어쩌고저쩌고. 다음 주에 꼭 오세요. 오늘 엄청 맛있는 것도 했고, 오늘 다들 좋아하고 가셨어요. 아무도 몰라요. 어차피 한 명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무도 안 온 게 너무 잘 됐어. 두 번째 미팅에 3명이 왔어요. 세 번째 미팅에 5명 정도 오고요. 계속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첫 달에 자가 소비로 12% 했잖아요. 10월 달에요. 이들이 미팅을 오기 시작하면서 제품을 조금씩 바꿔나가면서 제가 15%를 해요. 자가 소비 빵. 넌 다 있으니까. 이들이 조금씩 인원이 늘어나면서요. 그 다음 달에 제가 18%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18% 유지하고, 그 다음 달에 21% 하고, 그 다음 달 21% 유지하고, 그 다음 달에 25% SP를 합니다. 저기 SP는 2천만 점이에요. 25%가 돼야 됩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것도. 그걸 알았으면 계획 이렇게 안 잡았을 거예요. 더럽게 어렵습니다. 이게 캐나다 최초의 한인 SP가 나온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딱 마감을 하고 제가 2003년 3월 1일자 SP입니다. 딱 마감을 하고요. 여기로 치면은 딱 1,000만이 넘은 거죠. 여기로 치면 1,050만 됐을 거예요. 딱 마감하고요. 컴퓨터를 보는데 막 이게 얼마나 내가 생각했던,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겁니까, 그렇죠? 근데 또 눈물 나는 게 아무도 축하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업라인이 있어요, 스폰서가 있어요, 뭐 없잖아요. 이따 랠리 하실 거죠?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성취를 축하해줄 업라인 스폰서가 있다는 거는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혼자 감격하고 울었어요. 저 아메하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옛날에 정말 눈물 없는 남자였는데요. 이놈무가 하다가 내가 많이 울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자정이 딱 되면서 또 눈물이 났어요. 또 빵이 돼버렸어요. 저게 어떻게 한 건데 또 빵이야? 근데 웃기는 게요. 홈미팅이 커지면서요. 사람들이 더 오면서 4월 달에 제가 루비를 합니다. 여기로 치면 4천만 점을 한 거예요. 2달 뒤에 제가 더블 루비를 합니다. 8천만 점을 한 거예요. 이 8레그가요. 다 12%, 15%를 하는 거예요. 참고로 캐나다와 한국은 너무 달라요.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거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문하면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오죠? 너무 당연하죠? 거기는 13일이 걸려요. 얼마 전에 그 캐나다 무슨 레전드 무슨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갔다 왔는데,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뭐, 요새는 자매약이 좋아졌다며? 요새는 13일밖에 안 걸린다며? 뭐 이러는. 우리 때는 40일 걸렸대요. 그리고 주문할 때마다 배달료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카탈로그가 전부 다 한국말이고요. 영어고요. 본사 직원은 다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봐도 뭐 물어볼 수도 없고요. 제품 카탈로그 봐도 뭔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그 카탈로그를 다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라벨을 만들어서 하나씩 다 붙이는 작업을 손도 엄청나게 나갔죠, 그죠? 저희의 꿈은 픽업 센터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조그만 거라도. 그 다음에 한국 직원 하나 있으면 좋겠다. 통화 좀 하게. 그 다음에 카탈로그 좀 제발 한국말로 있으면 좋겠다. 좀 뭔지 좀, 무슨 제품인지 좀 알게. 일일이 가서 다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배달 좀 2, 3일이면 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죠. 그럼 당연히 갖고 있는 거. 그게 저희한테는 꿈이에요. 이렇게 해서 제가 더블루비를 하면서 드디어 차를 바꾸기 시작하고요. 이제부터 살만한 거예요. 더블루비 되니까 여기 돈으로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8,000만 점의 제품을 제가 배달을 다닙니다. 제가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각자 주문하면 다 배달 연례잖아. 13일 기다리잖아. 그러지 말고 다 나한테 주문하세요. 내가 모아서 내 이름으로 주문 왕창 해가지고 왕창 오면 내가 다 분류해가지고 집집마다 다 나눠줄게요. PB는 트랜스퍼라는 게 있어요. 넘겨줄 수가 있어요, 제가. 사업자들끼리는. PB도 다 넘겨줄 테니까 제품도 프리로 받으시고 내가 언제 갈 테니까 받으세요. 정확하게 해줄 수도 있고. 거기는 딜리버리 제도가 웃긴 게요. 딜리버리맨이 와요. 띵동 눌러서 없으면 갖고 가요, 다시. 목욕하다가 못 받으면 골로 가는 겁니다, 진짜. 현관 앞에 앉아 있어야 돼요, 이렇게. 놓고 갔다가 없어지면 지네가 책임져야 되니까 안 그래요. 정말 눈물이 납니다. 잠깐 갔다 왔는데 왔다 가버리면요. 막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배달 다니면서 너무나 많은 소비자들과 친해졌고요. 처음에는 문 밖에서 전해주던 거를 이제 들어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도 하게 되고 사업 얘기도 하고 계속해서 사업자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저는 PT와 루비를 다 한 거죠. 그리고 저희 홈미팅에서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집에 수용이 안 돼가지고 가장 큰 레그는 분리시켜서 자체적으로 홈미팅을 하게 하고 제가 또 글로 가고 또 여기서 나머지 갖고 홈미팅 하다가 또 커지면 또 분리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세 개가 독립을 해서 2004년 9월 1일 날 에메랄드를 해요. 정말 쉬지 않고 일했던 것 같아요. 쉬지 않고. 눈이 오는지 비가 오는지 아무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기억나는 거는, 오늘 화장실 한 번도 못 갔네? 이거. 오늘 밥을 한 번도 못 먹었네? 이런 거. 매일 밤에 돌아올 때는 하늘 보면서 혼자 했던 이야기. 이렇게 해도 성공 못하면 이거 사기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성공 못하면 이런 사업 사기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열악해도 그렇지.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밥도 먹고 화장실도 못 가고 화장실 왜 못 가는 줄 아세요? 배달 가는 중에 막 미치게 터질 것 같죠? 그러면 가서 전해주고 가야지. 그런데 또 전화가 와, 중간에. 빨리 와주세요. 갑자기 사업 설명하서. 그러면 놓고 가요, 또 거기 가서 사업 설명 끝나고 또 가요. 못 참습니다, 이게. 나중에는요, 정말 설사가 변비가 되는 거죠. 제가 거칠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2005년 그 뒤에 여기서 또 3개가 또 추가로 분리돼가지고 다이아몬드였고요. 저는 지금도 8개입니다. 이 밑으로 다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다. 정말 저희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나는 이 사람들한테 약속을 지켰고요. 기적을 만들자라고 했던 약속을 지켰고 내가 당신들을 책임지겠다고 했던 말을 지켰어요. 그러나 이 8명은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저희 그룹의 리더들은 이 밑에서 터진 사람들이에요. 이 8명은 없어요, 지금. 저는 약속을 지켰어요. 이들은 다 갱신을 합니다. 25% 캐시백 받으니까. 저의 약속은 지켰지만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난 당당해요. 난 밑으로 다 책임졌으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저의 아메의 이야기고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거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저는 철저히 이성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죠? 머리가 이해가 안 되면 못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 사업을 이렇게 올인하냐? 내가 왜 이렇게 아직도 열심히 하고 있는가? 13년이 지난 지금 왜 아직도 내가 이러고 다니는가? 나는 지금 철저히 미쳐서가 아니고요. 이성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저한테 아메이 사업은 세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하나는 그걸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아메이를 성공하고 싶으시잖아요. 성공하시고자 할 때 제가 느꼈던 이 세 가지 관점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아메이 사업이 직업으로 어떤가라는 거예요. 직업으로서 이게 괜찮은 직업인가? 이런 시각이에요. 직업이라는 게 뭡니까? 나만의 전문성을 가지고 누군가의 필요성을 채워주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의사, 아픈 사람 고쳐주고 돈 받고, 변호사, 골치 아픈 사람 법률 문제 해결해주고 돈 받고, 배고픈 사람 밥 해주고 식당 주인 돈 받고, 가수들 감동 주고 노래 불러주고, 골퍼도 마찬가지죠. 머리 자르는 사람 예쁘게 잘라주고 돈 받고. 근데 그게 직업이잖아요. 그게 직업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머리를 그지같이 잘라. 그리고 미용실 차려서 돈 달라 그러면 따고 맞겠죠. 음식 그지같이 하면서 식당 차리면 따고 맞겠죠. 바로 망하겠죠. 노래 못하면서 돈 달라 그러면 혼나겠죠. 그게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메이는 직업으로 하려면 어떻게 되죠?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나는 전문가인가 지금 아메이에. 그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아메이로 성공하고 싶고 이거를 내가 수입을 만들고자 한다면 내가 거기에 걸맞는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이건 피라미드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수 없으면서 돈을 번다? 이거는 웃긴다. 자본주의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월급을 받으려면 그 회사 사장한테 뭔가 기여를 하고 돈을 받아야 되고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죠. 제가 어느 식당을 갔는데 아주 예쁘게 차려입은 대학생이, 아주 푸릇푸릇한 대학생이 얼마나 그 인사를 깍듯하게 하는지요. 하얀 브라우스를 입고 그냥 막 배꼽 인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막 쓸고 닦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답을 알지만 물어봤어요. 학생, 알바요? 그랬더니 네. 집에서도 이렇게 해? 아니요, 미쳤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해? 돈 벌려잖아요. 이게 내 일이잖아요. 집에서는 안 하는 일을 밖에서는 하기 싫어도 하는 게 일이고 직업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메이 사업자들 보면 하기 싫은 일을 안 해요. 힘든 일을 안 해요. 그리고 전혀 전문적이지 않은 사업자들이 너무 많아요. 자, 보시죠. 이 자본주의라는 단어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이 한국이 자본주의의 거의 이겁니다. 그렇죠? 자본주의란 말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돈이 기본이 되는 사회를 자본주의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돈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람의 기본을 못하고 사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돈을 원해요. 얼마 전에 설문조사 한 거 보니까 한국인의 의식구조 설문조사 한 거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옛날에는 없었던 일이 지금 발생해요. 우리 때만 해도 안 그랬었는데요. 지금 놀랬어요. 인격, 명예, 학벌, 외모, 가정 분위기, 사랑, 우정, 여러 가지 놓고 돈. 이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만 꼽으라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이 돈을 꼽았어요. 이게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두가 갖고 싶은 그 돈을 갖기 위해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기꺼이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어떻게 돈을 벌어요, 여러분?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많았거든요. 제가 옛날에 프로포즈 할 때요, 지금 제 아내는 아니지만, 프로포즈 할 때, 내가 대학생 때예요. 가진 거 없어. 근데 너는 내가 책임질게. 내가 내 마음만큼은 누구한테도 안 줘.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종이학을 선물했어요. 다 허락합니다, 그날. 여자들 다 쓰러집니다.
허락해보셨나 보다. 아니다. 그때는 종이약 500마리면 다 쇼부가 났거든요. 요즘 나 가진 거 없어. 대신에 내가 밤새 널 생각하면서 이걸 접었으면 1000마리를 주면요. 소름이 끼칠 일인 거예요. 무서워서 어떻게 삽니까? 그런 남자랑. 돈도 없는 게 종약만 줬고 앉아있으면. 그건 못 견딜 일이잖아요. 그게 자본주의인 거예요. 점점 이게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돈에 쪼들려 갖고는 기본을 못하고 사는 사회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최소한 인간의 기본을 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내 생활의 안정성만큼은 확보를 해야 되겠다. 돈 많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돈이 많아서 행복해? 그렇지는 않아요. 전 증권사 시절에 부자들 진짜 많이 만나봤어요. 누구도 행복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행복해 보이던가요? 나는 그들 웃는 건 못 봤는데.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당히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의 내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한 정도의 돈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을 기꺼이 할 수 있어야 그게 어른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왜? 나만 못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못 살면 내 아이도 못 살고 내 부모한테도 못할 짓 하는 거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게 어른이잖아요. 애기들은 쓰면 안 먹어도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그건 애기죠. 어른은 하기 싫었고 힘들어도 가치가 있다고 이유가 있다 그러면 의미가 있다 그러면 그걸 하는 게 어른이잖아요. 한약도 먹고 산도 헉헉거리면서 올라가고 건강을 위해서 그거잖아요. 애들은 그거 안 하거든요. 여러분 아메리카 사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럼 다른 건 쉬운가요? 안 그래요. 원래 인생이 쉽지 않아요. 애가 없는 집은 애가 없어서 힘들고요. 애가 있는 집은 애 때문에 힘들어요. 남편이 없는 사람은 남편이 없어서 너무 힘들고요. 남편이 있는 사람은 남편 때문에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직장이 없는 사람은 직장이 없어서 너무 힘들고요. 직장인 사람들은 때려치고 싶어 죽으려고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원래. 그리고 아메이 해서 힘든 게 아니고 원래 힘들었던 거잖아요. 다. 해도 힘들고 안 해도 힘들어요. 근데 아메이를 해서 성공하면 그 모든 걸 숙제를 끝낼 수 있잖아요. 숙제를 끝내는 게 얼마나 홀가분한 일입니까? 전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메이 사업이 직업으로서 정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직업은요. 전부 다 전문성을 떼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제 와서 뭘 해서 전문가가 되겠어요? 이제 와서 골프로 전문가가 되겠습니까? 이제 와서 미용실 한번 해보실래요? 디자이너 한번 해보실래요? 가수 해보실래요? 뭐 컴퓨터 전공해서 한번 해보실래요? 김연아처럼 뭐 피겨 한번 뭐든지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아메이 전문가 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래서 이게 보통 사람들한테 직업으로서 훌륭하다. 한국에 아메이 하는 사람 많죠? 아메이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메이 하는 사람은 많은데요. 아메이 사업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여기저기 아메이 한다는 사람 많아요. 근데 저게 사업인가? 이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아메이 사업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메이 사업 제대로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내가 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일로 성공하고 나의 아메이 전문성을 가지고 평생 내 생계와 나의 안정을 보장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고 남을 그렇게 하게 만들면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되기 가장 쉽기 때문에 나는 이 아메이 사업이 우리 보통 사람들한테 평생 직업으로서 너무너무 매력적이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사업으로 할 만한가? 사업으로 할 만한가? 사업이란 게 어떤 겁니까? 보통 내가 가진 거 다 올인하고요. 대출금 받아가지고 올인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나가서 그거 스트레스 받고 일하는 거죠. 아파도 감기 들어도 부부싸움에도 가게를 나가야 되고 그걸 하는 거죠. 사업하는 거죠. 그게 자영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내 돈만 갖고 합니까? 안 되면 큰일 나잖아요. 대출 끼고 담보 끼고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이래서 열심히 하잖아요. 잘 되나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아메이 사업은 어떤가요? 이거를 만약에 그런 마인드 갖고 하면 이게 과연 그렇게 어려울까요?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봐요. 이거 안 되면 큰일 난다라는 마음으로 하면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요. 예를 들어보죠. 할머니 2명이 나무를 팔아요. 길거리 똑같이 앉아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한 할머니는 나무를 놓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얌전하게. 한 할머니는 나무를 놓고 지나가는 아줌마들 계속 부릅니다. 아줌마 일로 와봐. 이거 오늘 내가 탄 건데 오늘 된장찌개에서 신랑 해줘봐.
너무 좋아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자,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 할머니 오늘 매상이 얼마일까요? 오늘 이 할머니는 한 번도 거절도 안 당하고 매상도 없었을 거예요. 이 할머니는 많은 아줌마들한테 거절도 당했겠지만 매상은 10배, 20배 됐을 거예요. 전 사업은 이런 거라고 봐요. 이 할머니는 사업한 게 아니고 이 할머니는 사업을 한 겁니다. 원래 사업이란 건 그런 겁니다. 대통령도 이번에 뭘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가서 조아리고 뭐 하죠. 원래 그런 겁니다. 재벌 회장들도 사업하기 위해서 별 자존심 굽히고 뭐 다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왜 아무것도 안 할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우아하게만 하려고 그럴까요?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은 사업답게 하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난 큰일 난다는 마음으로.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도 그렇게 SP를 못 갈까? 그렇게 맨날 말은 해. 고 SP 하는데 왜 막상 SP를 가는 사람은 많지 않을까? 답을 찾았어요. 너무 쉽다. 모든 사람이 다 SP 갈 수 있는 법을 찾았어요. 가입할 때 5천만 원 받고요. SP 안 되면 못 찾아가는 걸로 하면 다 합니다. 가입할 때 보증금 5천만 원 넣고요. SP 되면 찾아가는 거야. 그러면요. 2달이면 다 가십니다.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거는 해도 안 되는 게 어려운 거고요. 하면 되는 건데 안 하는 건 어려운 건 아닌 거예요. 어려워 보이는 것 뿐이지. 자, 세 번째 측면은 투자라는 거예요. 투자 측면이죠. 투자는 뭡니까? 내가 들어가는 인풋, 내가 들어가는 시간, 에너지, 돈, 모든 것들, 분의 아웃풋, 나오는 거, 그걸 통해서 나오는 것. 그것이 1보다 크면 좋은 투자거든요. 여러분, 부자 되는 거 별거 아니에요. 좋은 투자 몇 번만 하면 부자 되시는 거예요. 거꾸로 투자를 몇 번 잘못하면 거지 되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내가 들어가는 노력 대비 나오는 게 별로 없는 일을 계속 하잖아요. 거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좋은 투자는 어떤 걸까요? 아메이로 내가 뭘 집어넣을까요? 약간의 시간, 남는 시간이겠죠. 내가 뭐 전업으로 뛰는 것도 아니니까요. 시간, 에너지, 약간의 돈, 또 뭘까요? 약간의 쪽팔림? 네. 그 다음에 약간의 사리? 사리지 몇 개 추가되겠죠. 그죠? 네. 그 정도. 그럼 내가 얻을 건 뭔가요? 사리요? 또 사리. 네. 평생 인생 소득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이거. 자산 소득을 이걸 맛들이면요, 다른 걸 못해요, 여러분. 끝내주는 겁니다. 이 투자에 성공하려면 방법이 있어요. 전 투자 전문가로서 일단 종목을 잘 골라야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흔들림 없이 홀드하는 거예요. 그게 투자의 성공 비법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전 세계의 증권시장에서 가장 비싼 주식이 뭘까요? 주당 가장 비싼 주식. 네. 누군가 있습니다. 의인이 한 명 있으면 내가 멸망치 않으리니 저분 때문에 살았습니다, 오늘. 예. 벅셔 헤더웨이라는 주식이에요. 워렌 버핏이 대주주로 있습니다. 한 주당 가격이 얼마일까요? 2억 5천입니다. 워렌 버핏은 이 주식을 50년간 한 번도 판 적이 없습니다. 50년 전에 10,000원 할 때부터 사가지고요. 계속 홀드입니다. 오늘의 워렌 버핏은 이 주식 때문에 탄생한 겁니다. 50년 전에 10,000원이었던 주식이었습니다. 연평균 18%씩 성장한 기업이에요. 그렇게 50년을 성장했어요. 그래서 지금 2억 5천이 됐습니다. 아메이는요, 50년 전에 같이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아메이라는 주식이, 아메이는 지금 연평균 9%씩 50년을 성장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상장이 되기 때문에 얼마짜리일까요, 여러분? 얼마 정도 할까요? 아메이 주식이? 미국 아메이 주식이 미국 주식이 상장되면 얼마 정도 할까요, 여러분? 최소한 1억 할 겁니다. 홀드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돈을 갖고 집어넣고 홀드하는 게 아니고 우린 뭐죠? 노력을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꾸준없이. 왜? 될 사업이니까. 될 사업이니까. 내가 이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예요. 한국은 아직 그렇지 않아요. 미국이나 캐나다는요. 에메랄드 이상은 이익 배당을 받습니다. 주주입니다. 1년 동안 아메이 장사해서 수입이 남은 거에 에메랄드부터 프로핏 쉐어링이라는 게 있어요. 이익 배당입니다. 완전히 주주로서 대우를 해주는 거죠. 뭐 여기도 되겠죠, 언젠가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에 이걸 내가 쥐고 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SK텔레콤이 과거에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증권사에 다닐 때예요. 14,0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액면분할하고 무상증자하고 막 해가지고선 값이 막 떨어져 이렇게 낮게 보이지만 이게 7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처음에 뭐였죠? SK텔레콤이 한국이동통신이라는 주식이었어요. 14,000원짜리. 아무도 관심 없던 시절. SK그룹이 성경합섬이 이거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14,000원짜리가 700만 원 오르는 동안 이 주식 갖고 돈을 번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올라가면 조금 남았다고 팔고, 떨어지면 큰일 났다 팔고, 100만 원, 그렇지, 너무 비싸지도 팔고, 올라가면 빨리 팔아야지 팔고, 이거 안 판 사람이 누구냐면 이 SK 대주주입니다. 오늘의 SK그룹은 이거 장기 홀드하면서 살아난 거예요. 오늘의 SK그룹이 나온 거예요. 못 파니까 대주주니까. 촐랑거리고 판다는 우리 아메이 사업하시는 분들도 너무 빨리 파세요. 한 명이 무슨 반품하면서 그만두겠다 그러고 그만두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또 전화 뭐 주문하면 다시 또 해보겠다 그러고 도대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 긴 세월을 어떻게 버텨내시려고 그러세요? 그냥 좀 평범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난하게. 그런가 보다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요새 내가 일이 잘 될래나 보다. 오늘은 내가 좀 운이 안 좋을래나 보다. 이렇게 좀 가슴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이게 1, 2년에 쇼부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평생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이 내가 돈을 넣고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돈을 안 넣는 대신에 내 꾸준한 노력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웃풋이 뭐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질 기업의 주주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투자입니다. 투자는 뭐죠? 반드시 먼저 뭘 집어넣고 나중에 빼는 거예요. 뭘 받고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게 투자예요. 내가 먼저 내 노력을 집어넣는 거예요. 돈도 안 돼도 집어넣는 거예요. 모든 투자는 돈 안 되는 거를 돈을 집어넣는 겁니다. 건물을 짓고 유학을 가고 모든 비즈니스 가게를 오픈하고 다 돈이 들어가죠. 처음에. 뭘 바라고? 기회를 바라고. 우리도 답이 안 나오는 걸 나중을 생각해서 지금 집어넣는 거예요. 하루하루 보면 아메이 사업자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 하루만 딱 끝나고 보면. 오늘 와가지고 토요일날 여기 와가지고 멀리 찾아와가지고 뭐 이렇게 세미나하고 다 갔죠. 오늘 뭐 된 거 아무것도 없죠. 오늘 딱 끝나면 아메이 하는 사람처럼 바보가 없어요. 이게 쌓여가는 겁니다. 저도 정말 많은 거절을 당했고 엄청 많은 사리를 저 걸어다니면 이게 찰랑찰랑 거려요. 지금 여기. 근데 어쨌든 저는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메이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한 사람이에요. 많은 경험을 했고 엄청 오케이보다 노를 엄청 더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많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많이 하면 점점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전문가 되는 거잖아요. 전문가 별거예요? 반복을 많이 하면 전문가 되는 거죠. 지금은 전문가가 됐어요. 저는 아메이라는 거를 내 직업이고 이건 내 사업이고 내 인생의 제일 큰 투자예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를 합니다. 혹시 이거 몇 푼 벌자고 이 짓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투자를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종목은 잘 고르셨는데, 그거를 쥐고 가지 못하시는 거예요. 아메인 하는데 열심히 안 하신다? 그것도 투자하시는 거 아니세요. 노력을 계속 집어넣는다 그랬죠, 그렇죠? 적금처럼. 자, 우리는 이 아메이 사업자에게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자산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자산, 인세소득, 자산이란 단어일 거예요. 자산은 말 그대로 돈을 스스로 생산해내는 수단입니다. 건물이, 땅이, 은행, 예금이, 채권이 돈을 계속 스스로 만들어내듯이 아메이 네트워크가 나의 자산인 거예요. 이 자산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값어치가 올라가냐면요. 자산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 한 평짜리 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이 한 평이 어딘가요? 네.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절입니다. 공시지가로 2억 8천이에요, 평당. 실제 거래는 4억이 됩니다. 아무도 안 파니까, 그 땅을. 공시지가로 2억 8천짜리가 명동의 한 평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싼 땅은 어딘가요? 경남 산청에 있습니다. 임야. 평당 500원입니다. 똑같은 한 평의 땅인데 이 땅은 아침부터 밤까지 새벽까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땅이고요. 이 땅은 1년 동안 아무도 오지 않는 땅입니다. 자산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막 청중들이 오고요. 어떤 가수가 나타나면 아무도 안 옵니다. 이게 나의 자산 가치인 거예요. 어떤 가게는 손님들이 미어 터지는데 어떤 가게는 손님들이 안 옵니다. 이 가게는 권리금 엄청나게 비싸게 팔겠죠? 이게 자산 가치입니다. 그럼 아메이 사업이 자산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나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매력적인 인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메이 성공하면 토탈 석세스가 되는 거예요. 돈도 돈이지만 내가 먼저 매력적이지가 않으면 다가오지 않아요, 사람들은. 내가 쫓아다니는 아메이에서는 피곤해요. 사람들이 나를 다가오고 나를 한번 만난 사람이 나를 또 보고 싶어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또 만나자 그러면 또 만나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한번 만나서 처음 소개받았어. 다시 보고 싶지 않아. 내 네트워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리더가 돼갈수록 점점 매력적인 인간이 되셔야 되는데 그 매력적인 인간이 되기 위한 방법은 따로 1시간을 해야 돼요. 그거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또 하시기로 하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시간이. 저는 프로예요. 절대로 시간을 안 넘깁니다. 1분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퀴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입니까? 에베레스트입니다. 에베레스트가 가장 높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히말라야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엄청나게 높은 산맥이 히말라야를 받치고 있기 때문에 에베레스트가 거기서 조금 높다는 이유로 전 세계 최고가 된 겁니다. 여기 얼마나 많은 리더가 있어요. 많은 봉우리들이 있죠. 이 안에서 내가 조금만 올라가면 여러분이 탑이 되는 겁니다. 큰 그룹에 있다라는 거, 갖춰진 그룹에 있다라는 거는 굉장한 축복이에요. 왜? 아무것도 없는데 나 혼자 이렇게 가장 높은 산이 될 수가 없으세요. 여기에 이거를 바치는 많은 산맥들이 있어야 내가 그 안에서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꿈을 많이 적죠. 사람마다 꿈이 다르겠지만 꿈을 많이 적어요. 그리고 꿈을 적어서 여기다 막 적죠. 어떻게 하고 뭐가 되고 꿈이 많죠. 그래서 이 꿈을요 이렇게 던지면 안 날아갑니다. 이게 날아가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막 꾸겨야 돼요. 꾸기면 많이 날아갑니다.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려면요 꾸겨지셔야 됩니다. 아프지 않고 존심안상해 가면서 있는 그대로. 어떻게 저 날리시려 그러세요? 꾸겨질수록 여러분은 기뻐하셔야 되고요, 꾸겨질수록 많이 날아가실 수 있어요. 선택하세요. 멀쩡히 안 꾸겨지고 그 자리에 있을 건지, 꾸겨지고 가실 건지. 그거는 선택을 할 몫이고요. 그래서 우리 아메이 사업자들한테는 반드시 스스로 어떤 의미를 부여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 오늘 하루가 뭘 위한 건지에 대한 의미가 부여되셔야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위대한 행동은 없다. 위대한 의미만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테레사 수녀는 여자로 치면 가장 최악의 여자였어요. 태어나서 옷 한 벌 제대로 못해 입고, 화장 한 번 못하고, 결혼 한 번 못하고, 맨날 거지들하고, 암 환자 이런 사람 살다 죽었어요. 겉으로 보면 최악의 여자입니다. 근데 그 의미를 보면 멋진 여자죠.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 아메리 사업자들 오늘 데몬스트레이션하고 DC들하고 함께 주문받고 겉으로 보면 천하에 할 짓이 못 되죠. 내가 차비가 얼마가 들었고 지금 이게 무슨 짓 하는 거지?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시. 그래야 내가 이거를 해낼 수 있으세요. 오늘 하루하루를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길게 보시고요. 여러분이 잡은 종목은 최고의 종목을 잡으신 거고요. 남은 거는 이거를 버리지 마시라는 거.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그룹은 지금 히말라야 산맥이라는 거, 여기서 에베레스트가 되는 거는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저는 빠이빠이 할게요.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오디오의 저작권은 도서출판 나라에 있습니다. 허가 없이 복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유의사에 따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